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오일장 모란장. 모란장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재래시장이다. 그렇게 태어난 이후 40년 동안 한민족의 숨결과 같이 살아왔고 그만의 색깔을 고집해오고 있다. 수도권 최대 민족오일장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곳에는 우리의 역사가 녹아있고 사람 냄새가 물씬 묻어난다. 소박하고 정겨운 시장, 그리고 다양한 사람 이야기가 숨쉬는 시장. 지금 모란장을 만나보자. 모란장의 탄생은 1960년대로 추정된다. 당시 육군대령을 예편한 김창숙은 대규모의 재래시장이 들어서자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는 뜻으로 모란시장이라고 이름 지었고 이후 모란장은 다시 태어났다. 성남시 대원천 하류에 널따랗게 펼쳐진 복개지. 이 복개지가 모란장이 열리는 곳이다. 물론 장이 없을 때 복개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란장이 옮겨오기 전 이곳 주위는 도시비민이 모여 살았던 판자촌이었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비닐하우스와 소박한 건물이 있는 허름한 풍경이다. 조금은 스산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모란장의 오랜 역사를 대신 보여주고 있다. 모란장이 그 초창기에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모란 예식장 주변에 그 몇 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생필품을 교환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수도권 배후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적 자원이 풍부해서 오늘날 이 모란시장이 되는데. 장이 서는 날이면 모란장은 시간을 잇는다. 낮이든 밤이든 시장은 늘 살아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5만 명의 손님이 몰리고 2천여 명에 가까운 상인들이 물건을 판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떠한지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비단 규모만이 아니라 모란장에 가면 지금은 잊혀진 많은 것을 만날 수 있다. 그야말로 6, 70년대 시골 장터를 그대로 옮겨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모란장에 가면 잊고 있던 향수를 느끼기 마련이다. 달콤했던 그 시절의 솜사탕, 있는 그대로의 포장마차, 길 가운데가 곧 구경거리였던 다양한 가판대 등 모란장에 가면 마치 기억 속에 있는 옛 흑백사진을 꺼내보는 것 같다. 다른 시장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든 것이 모란장에 있다. 정겨움과 편안함, 그것이 모란장이다. 여기서 우리 서민들이요, 물건이 싸고 네.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잖아요. 그렇죠? 모란장의 입구에는 화해부가 들어서 있다. 그래서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은 화사한 꽃냄을 맡으면서 장보기를 시작한다. 모란시장에서 파는 품목은 주로 화해, 잡고, 약초, 의류, 신발, 잡화, 생선, 야채, 음식, 애견, 고추, 가금 등이지만 사실 모란장은 일종의 만물상이다. 오죽하면 모란장을 일컬어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시장이라고 하겠는가. 그만큼 모란장의 다양한 품목을 따라올 시장이 없고 그것이 모란장만의 매력이자 독특함이다. 그래서 시장은 늘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하다. 어쩌면 모란장만이 가지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5,000원이고 5,000원. 뭐가?
아줌마 제대로 입어봐. 모란장에서 거래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 중에서 가장 독특한 풍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보신탕 가게다. 이곳 모란장의 보신탕용 개고기 유통량은 전국 최다 규모일 정도이고 그만큼 모란시장에서 철장에 갇힌 개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란장의 오래된 풍경 중 하나이다. 또 하나 모란시장만의 이색적인 풍경은 보신탕집의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애견 가게이다. 한쪽에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는 보신탕용 개들이 있는 시장.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가게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 이렇듯 모란장에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다. 모란장의 3대 명물로 손꼽히는 것은 개고기와 참기름, 그리고 고추이다. 장에서는 주차장터를 끼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빼곡히 색깔 좋은 고추가마니들이 눈길을 끈다. 모란장의 고추파면은 수도권 지역의 고춧값 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라고 하니 이곳 고추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어차피 그 고추는 사람들이 아직도 따서도 많이 먹지만은 눈으로 와서 보고 직접 먹는 그런 적이니까 모란장을 이렇게 좀 그렇게만 갖춰주면 전국에서 최고 큰 장. 옛날에는 여기서 모란장에 고추가 다 팔리면 지방 시세가 막 올라갔다고 계속 올라가고 막 늘 떨어져. 여기 안 팔리면 떨어져. 이런. 다시 발길을 돌리면 골목 입구에서부터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진동한다. 지금은 기름집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참기름 가게들이 옛 모습 그대로 즐비해 있다. 이곳 모란장 참기름이 유명한 이유는 손님 앞에서 직접 참기름을 짜주기 때문이다. 재래식 기계에 짜지는 참기름을 기다리며 손님들은 구수한 옛 추억까지 덤으로 받곤 한다. 사람들이 참기름은 모란시장이 좋다고. 여기 가서 빨리 짜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왔죠. 그러니까 일부러 왔죠. 모란장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포대기 가득 터질 듯 담겨있는 다양한 곡물들이다. 곡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모란장은 몸소 보여주는 듯하다. 모란장에선 곡물을 사는 것은 물론 빻는 것 또한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곡물들 사이에 반가운 물건 하나가 보인다. 200년 된 맷돌이다. 가루 있잖아. 이게 오래된 맷돌이야. 분리가 돼 있네? 예, 씹숨을 그때 늦다고 6개월가 나가지고 서울서 학교를 다녔었어. 천국국민학교. 그러다가 시골 피난을 갔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는 25살 시집 못 간다고 시집 보냈는데 시골로 보냈는데 시집을 가니까 이게 시어머니 갔어. 가득가득 쌓인 곡물들은 보기만 해도 보는 이의 배를 부르게 한다. 시장에 주는 풍성함이 저절로 느껴진다.
잡곡부의 옆에는 향긋한 향을 자랑하는 약초부가 위치하고 있다. 만물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초 또한 굼벵이, 진해, 누에, 인삼 등 온갖 약재가 전시돼 있다. 이곳 모란장에 나오는 약초들은 대부분 도매시장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직접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장이 서지 않을 때면 상인들이 직접 산에서 약초를 키우기 때문에 이곳 모란장에서는 싱싱한 약초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을 돌다 보면 그래도 허기를 느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모란장은 여느 5일장보다 먹거리가 풍성하기로 유명하다. 아예 먹거리 골목이 따로 형성돼 있어 장을 보던 손님들의 허기를 채워준다. 허름한 가게 안에 쪼그리고 앉아도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다. 그중 모란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는 칼국수다. 이제 손으로 힘들어도 밀어서 하니까. 직접 하니까? 네, 힘들어도 이제 손으로 이제 옛날 홍두깨식으로 이제 밀어서 하니까 맛도 아무래도 기계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나거든요. 모란장의 분위기 그대로 토속적인 먹거리가 가득한 곳. 모란장의 한 끼 식사는 색다른 추억이 될 것이다. 현재도 뭐 전국에서 제일 큰 그런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재래시장뿐이 아니라 대형 매장이나 할인점하고 경쟁해서도 이길 수 있는 이 재래시장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집판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에서부터 또 그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그 시설이 돼가지고 명실공히 이 재래시장에 와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도 변하고 도시도 변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시장을 본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모란장이 가지는 정겨움과 사람 냄새는 없다.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해가도 모란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모란장은 곧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문화의 일부이며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모란장에는 우리 민족의 영혼과 추억과 사람 사는 인정이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이다.